안녕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최선미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것은 데이터 플랫폼 내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라는 주제로 잠깐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AI 없이는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죠. 이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좀 꼽아보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데이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AI 자체의 성능 확보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데이터 자체가 또 AI를 나타내는 어떤 성격을 나타내주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 기반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블록체인을 이야기를 할 때 자산이나 권리 같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블록화해서 이것들을 잘 공유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라고들 소개를 하는데요. 이 블록체인 기술 데이터 플랫폼 안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사실 블록체인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커다란 공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블록체인이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활용될 것인가라는 화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플랫폼을 좀 설명을 드리고, 또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것이 구성되었을 때 AI와는 어떻게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활용될지, 앞으로 전망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데이터 플랫폼이란 무엇인지 약간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참여자들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신뢰 기반의 디지털 생태계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를 활용하는 플랫폼 같은 건 없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기존에도 우리는 데이터를 활용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차이가 날까요? 기존의 데이터들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사일로라고 부르죠. 기업이 데이터를 모으게 되면 해당하는 기업이 사용하게 됩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등 여러 가지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이 데이터를 모으게 되더라도 서로 공유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향하는 앞으로의 데이터 플랫폼은 그렇게 잘 모인 좋은 데이터들을 연결하고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주체들이 모아놓은 데이터들을 잘 연결해서 쓰려고 하면 그 안에는 공통된 규칙이나 거버넌스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거버넌스를 가지고 각각의 그 개인이든 기업이든 가지고 있는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면서 서로 간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고 보안이 보장된 상태에서 연결하고 활용해야지만 데이터 자체의 크기도 늘어나고, 또 연결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그 잠재적인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우리는 참여자 신뢰가 서로 간에 잘 모르고, 또 때로는 경쟁자이기도 한 기업들 간에 데이터를 공유한다는 것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커서 그 사이에 신뢰를 확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로 Verifiable Credential이나 DID 같은 기술들을 활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공통의 데이터 모델들을 약간 표준화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서로 교환이 가능한 어떤 데이터 공간을 꾸려갈 수 있죠. 그리고 데이터의 주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블록체인을 이야기할 때 데이터 주권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소유권이나 주권을 참으로 규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간 다음에 얼마든지 복사해서 쓸 수 있고 액세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권을 어떤 식으로 법적으로 보장해 줘야 될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데이터 소유자가 데이터를 그대로 보유한 상태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들을 약간 조율하면서 그 주권을 보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주권을 보장하는 개념을 현실적으로 실현을 하기 위해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동화된 통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동화된 어떤 프로세스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것들을 활용하게 되고, 그 하단의 기술 인프라들을 연계하게 됩니다. 연계되는 기술 인프라에도 블록체인이나 IPFS 같은 것들이 활용이 되니 블록체인과도 많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지털 플랫폼, 그러니까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술적으로는 VC, DID가 보이니까 블록체인이 반드시 필요할 것처럼 보이지만 블록체인을 활용했을 때 시너지가 굉장히 많이 나는 분야이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는 아직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술 자체가 굉장히 구현하기가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시스템 안에서 원활하게 반드시 활용해야 된다기보다는 하나의 기술적 옵션으로서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빨리 이제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국가들은 블록체인과 결합해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플랫폼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핵심 인프라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이제 AI 시대가 도래했을 때 그 AI의 핵심이 되는 데이터를 공급하는 그런 공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 공간을 표현하는 용어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유럽에서는 데이터 스페이스, 데이터 공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용어이긴 한데요.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산업이나 혁신,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인 데이터의 더 나은 활용을 위해서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는 마치 웹 2.0과도 같은 약간 중앙화된 구조의 데이터들과 그리고 약간 웹 3.0, 웹 3라고 부르는 쪽과 비슷한 조금 더 그 이기종 간의 상호 운용성도 보유해주고 보장해주고 데이터의 소유자 주권도 보장해주는 형태, 열린 형태의 데이터 공간을 구현하는 형태가 양쪽 다 활용이 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고 표준을 따르는 데이터와 그리고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귀한 데이터들도 얼마든지 조건이 맞으면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지향하는 점은 데이터 공간에 가까운 것이지만 실제로 그 배경에는 웹 2.0과 웹 3.0을 적절히 섞어서 혹은 데이터 플랫폼과 데이터 공간을 적절히 섞은 형태가 구현이 된다는 점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플랫폼이 AI 시대에 왜 중요한가를 조금 생각해 보면 앞서서도 여러 세션에서 좀 들으셨을 거예요. AI 에이전틱 AI라고도 부르거든요. 이 에이전트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용은 입력에 자율적으로 대응하고 이 입력이라는 게 사실은 데이터를 액세스하고 센서를 통해서 입력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적절히 판독해서 복잡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어떠한 AI 시스템입니다. 에이전틱 AI나 AI 에이전트 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고도화된 것들을 보통은 생각하시게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과거부터도 AI 에이전트는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인 것들, 근처에 있는 온도 조절 장치 같은 것들도 AI 에이전트의 다른 표현입니다. 다만 인공지능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교통계획자 같은 형태로 굉장히 고도화된 에이전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이전트들은 앞서서도 간단하게 표현되었던 에이전트 시스템을 넘어서 LLM이나 LMM을 탑재한 형태로 이제 고급의 AI 에이전트로 발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점점 더 중요한 의사결정에 활용이 되고 있죠. 제어센터 안에 있는 모델들이 흔히들 알고 계시는 챗GPT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가 의사결정과 계획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메모리 관리는 사실 AI가 기억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 가지 기존에는 기억이라는 개념이 없던 인공지능에 기억이 들어가고 저 도구들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가져다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AI 에이전트를 탑재한 것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액세스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가져다 쓸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인공지능은 전문가들이 표현할 때 인간의 지능의 한 98% 정도를 구현했다. 심지어는 AGI라고 부르는 범용 인공지능의 98% 수준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슈퍼 인텔리전트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섭다, 안전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인간보다 더 나은 지능을 가진 존재에 대해서는 인간이
인식조차 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전문가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 개미가 한 줄로 걸어갈 때 중간에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라인을 끊어 놓으면 개미들은 그게 사람이 한 건지 뭐 다른 것이 한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그 능력치를 초과하는 존재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트레이싱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구현이 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AI 에이전트, 사람을 돕는 AI 에이전트가 아니라 어쩌면 사람보다 더 나은 초월한 무엇인가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복잡하고 고도화된 의사결정에 인공지능이 사용되면 될수록 안전과 신뢰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화이트웹 이야기도 들으셨을 텐데요. 사용하게 되는 데이터의 출처,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결과들이 재사용될 때 그런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현된 AI 에이전트 시스템들은 이후에는 피지컬한 어떤 실체에도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뢰의 문제는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품질이나 출처, 무결성에 대한 보장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3자의 검증 없이도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요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휴머노이드나 무인 시스템들이 언제까지나 중앙에 컨트롤 받으면서 움직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기계끼리도 소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 제3자가 중간에 신뢰를 보증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소통 가능한 구조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기 데이터베이스 보이시는데요. 각 참여자는 휴머노이드, 무인기, 각각 우리 근처에 있는 여러 가지 사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물들은 그 자체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데이터를 탑재하고 있는 에이전트 시스템일 수도 있지만, 외부의 데이터를 끌어다 쓰는 서비스의 제공자, 그러니까 사람에게 제공하는 제공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스템이 되든 이 안에서 데이터 플랫폼은 중요해질 것이고, 그 데이터가 고품질일수록 더 나은 결과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 플랫폼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걸 유럽에서 만들고 있는 것들인데요. AI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컴퓨팅 인프라고요. 또 하나는 AI 자체의 알고리즘이나 모델 같은 것들이 또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데이터라고들 합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 들으셨겠지만 국가 차원에서 컴퓨팅 인프라는 모아서 개별적인 구매보다는 조금 더 집합적인 형태로 구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그러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각각의 R&D, AI를 적용하려고 하는 R&D 시스템이나 또 AI를 쓰려고 하는 모든 곳에는 그 AI에 필요한 적합한 데이터들을 반드시 구축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마련된 데이터들은 사실은 예산이 다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 사일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럽은 데이터 스페이스라는 것을 구현해서 이것들을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고, 또 팩토리, AI 팩토리의 컴퓨팅 자원들을 모아서 데이터 스페이스와 팩토리가 함께 움직이면서 전체적인 대규모 AI 모델을 개발하고, 또 이것들을 중소기업, 스타트업, 연구나 혁신 생태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공간은 어떤 단일 주체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커다란 데이터 스페이스 비즈니스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거 하에 빅데이터 가치 창출 프레임워크를 만든다든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구성 요소들을 만든다든지, 데이터 스페이스의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협회가 있다든지, 아니면 신뢰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협회가 있다든지 해서 각각이 자신이 원하는 그 역할들을 하고, 대신에 이 안에서 전체적인 변혁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좀 더 개방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솔루션을 지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안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사실 쓴 건 아니고요. 이렇게 구성된 것들은 모두 EBSI라고 해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유럽에서 만들어 놓은 인프라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데이터 공간을 구현하려는 움직임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블록체인에서 만들어 놓은 KBTF와 연결해서 사실 논의를 하고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근데 유럽은
데이터 공간을 구현하는데도 다양한 어소시에이션들이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만들어낸 EBSI와 연결해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하나의 기업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기업이 국가가 하는 수준의 AI 활용 그리고 AI 준비를 하는 반면에 유럽은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은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업이 하고 국가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더 중국에 가깝게 집합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점에서 KBTF 같은 블록체인에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데이터 공간과 연결되어서 활용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데이터와 데이터가 연결돼서 활용하는 구조, 그리고 데이터의 주권을 보장하는 구조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좀 생각을 해보면, 데이터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데이터 공간은 인프라를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클라우드를 쓰든 블록체인 기반의 인프라를 쓰든 어떤 네트워크 구조를 쓰든 그것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한 규약 하에서 데이터와 데이터를 상호 운용 가능하게끔만 만들어주면 되고, 그때 완전히 분산된 구조라면 중앙화된 어떤 인증 체계나 아니면 이 데이터 공간 생태계 안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통제가 없겠지만, 클리어링 하우스를 유지함으로써 이 데이터 공간을 EU 같은 경우에는 EU의 데이터 공간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딩 하는 쪽에 블록체인이 좀 고려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데이터 공간은 블록체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보이질 않습니다.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인베디드 돼서 안에 보이지 않는 구조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면에 보이는 서비스는 AI 서비스인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는 원래까지도 원래리스 온보딩이라고 해서 원래 자체가 보이지 않고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이 되게끔 만드는 그런 기술들도 선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능은 데이터 주권 그리고 공간 커넥터를 만든 어떤 안에, 그리고 감사 가능성을 확보하는 그 기능을 실현하는데, 이러한데 내재화되어 있는 서비스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DID와 그리고 Verifiable Credential 그리고 DLT 조합. DLT라고 하면 사실 그 안에 특정한 형태가 블록체인인데, 저희가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면 보통은 이제 DLT 기술까지 포괄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기술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기능적인 부분, 기술적인 기능을 통합 활용하면서 전체적으로 응용 사례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례들을 좀 설명하기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2025년도에 가이아X에서 내놓고 있는 개념입니다. 데이터 전송 에이전트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이 아니라 데이터를 전송하는 에이전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가이아X에서 제공하는 위저들을 통해서 앱C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로, 그러니까 EBSI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블록체인을 활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구조로 Verifiable Credential 같은 기술들을 활용해서 에이전트를 식별하고, 그리고 특정하게 식별할 뿐만 아니라 그 권한에 따라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지만 여기 어디에도 사람은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개입되어서 데이터를 바로바로 전송하는 시스템들을 구현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테스트하고 이런 개념들을 내놓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는 더욱더 확산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비슷한 내용이고요. 신뢰나 아이덴티티를 구현하는 쪽에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도 잊으셨을까 봐 한 번 더 되짚으면 반드시 블록체인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적으로는 하나의 옵션, 할 수 있다 정도로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블록체인과 결합했을 때 시너지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암호학적인 서명 기반으로 DLT 원리를 적용하고 또 Verifiable Credential을 부분적으로 활용해서 분산 신뢰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들의 블록체인은 활용이 되고 있고, 지금 AI 덕분에 확산하고 있는 데이터 공간에 대한 관심, 이때 비록 기술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일부분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기술적 옵션으로서만 고려가 되고 있지만 빼놓지 말고 이제 고려 안에 넣어야 될 기술로서 블록체인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별로도 비슷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사례이고요. 미국은 그냥 기업 자체가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3 생태계 육성에까지 참여하고 있고 또 데이터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웹3 기업들과도 협력하고 소통하는 데 앞장서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2029년도까지 매해 80조에서 90조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획을 내놓았고요. 앞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럽은 교육이나 문서 추적성이나 뭐 망명 관리 이런 기타 등등 그 POC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것들을 서비스들을 내놓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개발 방향을 탐색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면 미국, 중국, EU 모두 각각의 국가들은 AX 시대를 맞이해서 AI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데이터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서 특징은 다르지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노력의 핵심은 데이터 공간에 데이터들을 모두 모아놓고 그것이 물리적으로 모으는 건 아니고요.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는 주권자에게 다 있지만 마치 모인 것처럼 필요에 따라서 연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안에 블록체인 기술을 빼놓지 않고 이제 고려 대상으로 넣고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블록체인 생태계가 지금 좀 어렵잖아요. 잘 되고 있는 기업들이 눈에 크게 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생태계 마련은 필요하고 그 안에서 블록체인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업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KBTF뿐만 아니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설명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다 돼서요. 네,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